8월 달에 수익이 지금 930 정도가 나왔거든요, 매출이. 5월 달에 최고 매출을 찍었었던 게 1180 정도였거든요. 네. 아까 직장인 월급을 하셨는데 너무 에어비앤비 하면 다들 이렇게 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5, 600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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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사범대학교를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조금 지내다가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고 현재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에어비앤비를 세팅을 해서 현재는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 이상의 월급을 에어비앤비로 받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세팅하기 쉽나요? 그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대학생분들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주부들도 하실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 보내고 나서 운영을 하면 되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오늘 퇴실을 이제 하셔가지고 청소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운영하는 에어비앤비에 가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16년부터 했으니까 한 9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허가증이 지자체에서 받은 허가증이고요. 이 관광사업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지자체에서 인정받은 합법적인 숙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운영하고 있는 숙소고 방금 게스트분들이 퇴실을 하셨어요. 이 집은 방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싱글 침대로만 구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와서도 따로 자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여기에 화장실이 같이 딸려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 에어비앤비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직장인분들도 하시고 대학생도 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추천을 하지만 아이들을 둔 주부들이 하기에 저는 정말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둘째가 지금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에 9시에 가서 보통 4시에 오거든요. 근데 체크인이랑 체크아웃 시간이 11시부터 3시예요, 보통이. 그동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퇴실하신 분께서는 이제 미국분, 계절별로 오시는 분들의 이제 국적들도 다 다르고 각자의 뭐 명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계절별로 이제 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싱글 3개를 구성을 했어요. 방마다 화장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 집을 고를 때 그게 딱 체크 포인트이긴 했어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각자 화장실이 네, 있으니까. 맞아요. 청소도 직접 하시나요? 네, 청소도 직접 하긴 하는데 이제 조금 힘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사실 이제 자기가 해봐야지 다른 사람을 시킬 때도 어떤 부분에 이제 강조를 둬야 될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수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베스타올이고 이건 페이스타올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타올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하지만 외국인 분들한테는 이게 행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타올을 따로 준비를 해서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외국어는 뭐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희 남편이 지금 영어는 조금 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번역기들도 잘 나와 있고 챗 GPT도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약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나갈 때 피디님은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시나요? 한 달에서 두 달. 한두 달 정도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이제 외국인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월까지는 다 찼고 12월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해서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에어비앤비랑 뭐 차별점이 있을까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치가 약간 언덕에 위치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외국인 분들이 처음 오는 나라에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언덕을 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그 비행기 편명을 알려주시면 그 픽업을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되게 이쁜데 비용 그래요? 뭐 많이 들이신 건가요? 사실 여기 목수를 따로 불러서 싱크대나 이런 거를 제작을 했거든요. 살짝 높아요, 이게. 서양 분들은 키들이 좀 키가 크니까. 크시니까 네. 이런 거를 좀 강점을 줬습니다. 우드톤으로 맞췄고 아까 전에 방에 보셨다시피 네. 지금 방에도 전체적으로 다 우드가 들어갔거든요. 그거랑 조명에 조금 신경을 썼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세팅할 때는 5, 600 이 정도로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연차가 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조금 더 예뻐 보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고객분들도 이제 왔을 때 특별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사실 어렸을 때 러브하우스 막 이런 거가 유행했었거든요.
있거든요. 핀터레스트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 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진상 네. 손님들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죠. 제가 외국인 분들만 이제 100%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저희 내국인 분들이 조금 더 진상들이 많습니다. 내국인 분들이 오셨었는데, 이제 당일로 예약을 하셨어요. 네. 그것도 6명인가가 예약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경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봤더니, 다른 옆집에 있는 그 지붕에 올라타가지고. 지붕이요? 네.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신고를 받아서 연락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이 망가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파손은 네네. 없었고. 네. 솔직히 파손이 되더라도 요즘에 에어비앤비에서 에어커버라는 보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100% 다 손실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집을 구할 때 이 마당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집을 구했을 때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코로나 격리하시는 분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묵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당에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번 달에 매출이 보여주시는 네네네네 8월 달에 수익이 지금 930 정도가 나왔거든요. 매출이 월세라던가 이런 임대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공과금이라던가 이런 걸 다 제하더라도 순수익이 한 평균 한 6, 700은 될 거예요. 이거 성수기니까 많이 나온 거죠? 아니. 성수기가 아니에요? 네, 외국인 분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바닷가나 이런 데로 많이 가시는지 8월 달은 서울 지역은 그렇게 성수기는 아니었고 저희 성수기가 지금 5월 달에 최고 매출을 찍었었던 게 지금 1180 정도였거든요. 5월이 제일 4월, 5월 이때가 4월, 5월. 제일 그러고 그 다음에 12월이 제일 많아요. 지금 이미 12월에는 이미 지금 수령 예정이 730이잖아요. 아직 네. 다 안 찬 상태거든요. 한 2주 정도 찬 것 같아요. 네. 아까 직장인 월급이라 하셨는데 너무 에어비앤비 하면 다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적인 특혜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차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 게스트 기능으로 들어가 보면 게스트 모드에서 이제 제가 게스트인 거예요. 서울로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역 명소 이게 선택란이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인기 급상승 아니면 명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지역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 초반에 이제 적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 5, 600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룸이어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2룸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전제품은 이제 새 걸로 구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가구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근이나 아니면 중고나라나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많이 낮출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큰 집에서 고급화 전략을 썼어요. 집기나 인테리어 비용이 총 합해서 한 4천 정도 들어갔어요. 아까 보통 5, 600 들어간다고? 네, 맞아요. 저희가 수익이 한 1000 정도 되잖아요. 손익분기점 정도를 저는 6개월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고급화 하되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니까 더 깨끗하게 써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 딱 왔을 때는 이 문이 아니었거든요. 게스트들이 딱 왔을 때 이게 첫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따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됐어요. 저 문은 얼마 정도? 130 정도 들어요. 문만 130. 네. 저희 사실 월세가 130만 원이거든요. 한 달 월세 값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가용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보증금 외에 얼마 가지고 있는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1000만 원 내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월세를 선택을 했던 거고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전세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전세 자금을 대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한 2억 정도라고 하면 한 달에 이자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나갈 거거든요. 보증금 뭐 4천에 50만 원 정도의 월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수익은 많아질 것 같아요. 뿌듯하거나 뭐 재밌었던 거 있나요? 집을 꾸미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재미를 느꼈어요. 그다음에 고객분들이 여러 나라에서들 오다 보니까 유명한 간식 같은 것도 선물도 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았고 아무래도 후기가 좋으면 저도 막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게 가장 좋죠. 에어비앤비 세팅할 때 네. 제일 어려운 점이 뭐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투룸 이상의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 구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이웃 주민들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도 얻어야 되고 집주인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초보 에어비앤비를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허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의를 무조건 구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세로도 얻을 수도 있고 전세로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매매로도 가능은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이거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에어비앤비를 처음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도 주부였잖아요. 네. 지금 주부기도 하고 대학생들이든 아니면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이든 누구든지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고 불법과 합법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에어비앤비 측에서 올해부터 합법적인 숙소만 남기고 다 삭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강경한 조치를 한 상황인데 저는 이번 상황이 오히려 저희한테는 충분한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숙소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